제재 해제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CVID,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점에서 나올만 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이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비핵화로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우리 안보태세를 허무고 제재 해제는 당연한 거고요. 막대한 경제 지원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북한의 상징적이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스테이트먼트, 선언에 다 소진하고 말 겁니다. 2017년은 북한한테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이 나오도록 상황이 한 20, 30% 조성되어 나오는데 북한이 손짓하면 하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인 북핵 위기가 시작되고 한 번도 조성해보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서 가장 유리한 국면에서 가장 불리한 국면으로 저렇게 3개월 만에 천재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천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게 또 두 번째의 천재적 행위인데 그렇게 유리한 것을 3, 4개월 만에 그렇게 불리한 거로 바꾸는 그 천재적 재주도 탁월한데 두 번째 저주는 아까 말씀드린 비핵화가 하고 되더라도 절대 우리가 보상을 주면 안 되는 훨씬 높은 가치에 있는 우리 안보 태세를 북한이 말하기도 전에 다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받고자 하는 것은 CVID,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핵을 완전히 제거를 한 것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계산서일 겁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내놔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미동맹과 우리 안보태세에 관계없는 불가침 협정이나 예를 들면 종전협정 이런 것들도 이게 영향이 없으면 정치적 선언, 외교적 선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적, 역대 핵을 개발한 나라가 핵을 포기했을 때 제재 해제만 했지 경제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해제는 해주고 다른 나라한테는 함도 안 해주지만 어차피 통일되면 한민족이니까 같은 우리 민족끼리니까 경제 지원 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게 안보적 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있어요. 북한 체제 내부 모순에 의한 체제 안전 못 해줍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판문점 선언 때 2-1항에 이걸 요구해서 우리가 들어준 거거든요. 남과 북은 지상해상 공중길 그리고 기타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될 수 있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이게 좀 해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은 독재 정권이 전쟁에 의해서 히틀러처럼 무너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외하고는 다 자체 모순에 의해서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경제를 못하고 인권 탄압하고 이래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기타 공간에서 그런 북한의 체제를 비난하는 것을 조중동에서 비난한다고 우리 정부나 국민이 책임져야 되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신문이니까 책임집시다.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2-1항에서 판문점 약속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북한이 언제든지 그들의 필요에 의하면 약속을 어기고 도발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 돌아가더라도 북한은 절대 국제사회에서 나쁜 짓 한 게 아니라고 하는 면죄부를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이번에 CNN 보도를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쌀 100만 톤 내놔라. 과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고받는 걸 잘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최우선주의. 이것은 위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죠. 남북관계만 잘 되면 안보든 경제든 국민의 생명이든 다 깽판쳐도 좋다. 이 말씀을 그대로 청실히 수행해 계신 훌륭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북관계 최우선주의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김건모의 노래처럼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역사에 사라집니다. 다음 해주세요. 예. 향후 관련 전망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 안 할 거거든요. 내년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를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올해 한 6월달 싱가포르 회담 정도 하고 뭐 길게 잡아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우리가 백화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직접 눈을 보고 못 샀고요. 홈쇼핑 보고 샀어요. 그럼 이제 돈 내고 거기에 싸서 지금 택배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현관문쯤 왔어요. 택배 왔어요 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금 이까지예요. 이제 이 시간 이후는 뭐냐 뜯어서 열어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명품을 내가 신청했는데 이게 짝퉁 들어있으면 열받죠. 근데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서 굉장히 포장과 기대로 마케팅을 했어요. 그런데 배달되는 순서가 제일 먼저 배달되는 게 뭐냐면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 바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같은 경제라도 산업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기업의 대기업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무슨 경쟁력 제고 뒤에 나타납니다. 안보가 제일 안보는 사실 전쟁이 나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배달되는 순서가 빨리 오는 순서로 계속 짝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핵화에 대한 물건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뜯게 되는 것은 오늘 하반기부터일 겁니다. 이 짝퉁. 이거는 100% 짝퉁. 왜 짝퉁이냐를 제가 세 가지 써놨습니다.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비핵화를 하게 되면 척화를 포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척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척화가 안 되면 한 5년, 10년 정도는 북한이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김정은은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왜 임기가 정해진 나라들은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제가 5년만 잘하면 되거든. 그런데 김정은이 자기 아들까지 나라를 물리줘야 되는데 그동안 척화가 안 돼야 돼. 5년, 10년이 문제가 아니야. 5년만 한다면 5년 동안 내가 있을 때 북한이 버틸 수 있고 다음에 뭐 잘하겠지 그러고 할 수 있는데 저게 문제야. 그러니까 척화를 포기하는 거 아니면 핵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문제고, 두 번째는 사람이 중국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경제 개방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 개혁입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78년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기 전에 벌써 다 공산당 자체회의를 통해서 개혁 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1인 독재다. 뭐 대통령 1인 독재를 없앱니다. 그리고 1인 독재를 없애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처럼 다당제는 할 수 없지만 공산당 내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자. 그래서 상하이방, 태자당 이래서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10년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면 10년 이상 할 수, 내가 100년을 내 죽을 때까지 아들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면 이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과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가능성이 충돌할 때는 권력을 지탱하는 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람이 아무 생각,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도 문제지만 열심히 일해서 삼시세끼 밥 먹은 이상 주면 반드시 정치적 욕구를 인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 사는 북한 주민은 삼시세끼리 해결이 되고 입밥에 고깃국을 넘어서 자가용을 가지게 되는 북한 주민은 3대 세습세와 동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한계를 둔 거예요. 베트남은 호치명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공산주의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인 독재에 관심이 없었어. 자기 동상도 못 세우고 했어. 바로 집단지도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6년도가 도이모이가 이제부터 개혁개방 선언을 했는데 미국한테 지켜가지고 94년도 미 베트남 수교되는 바람에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하려면 김정은이 이 북한 주민이, 불쌍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내 3대 세습이 충돌할 때 내 3대 세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같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김정은이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처럼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각오를 하면 개혁개방 가능합니다. 경제개발 가능합니다. 저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여기 재미있는 건데요.
자, 이거는 역지사지로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 자,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 말도 믿고 트럼프 대통령 말도 핵을 다 내려놓다고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자기처럼 100년을 하고 트럼프가 계속 100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정권 바뀌어서 아니야 그러면 사고가 나잖아요. 고무쳐둬야지 사람이. 여러분 김정은 같으면 핵 안 고무쳐두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재밌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인권이 참혹한 국가하고도 얼마든지 장사해요. 미국도 물론 국가이익이 우선입니다만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올 때부터 기본 정신이 인권이란 자유, 인권 이에 대해서는 누가 CNN에서 북한의 인권이 참혹하다 하면 여론이 확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만 드릴게요.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레이건 이란 컨트라가 뭐냐면 79년도 이란 호메니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2차 오리촉이 났죠.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는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 났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델타포스를 집어넣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인질은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이 잡혀 있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빨리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사작전 하면 실패했으니까 다시 하자니까 부담이 되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요구합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중인데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해서 무기를 대주니까 도대체 우리도 너 그 좋은 무기 좀 대주라. 그래서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주는 조건으로 인질을 석방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국민을 오는데 까짓 거 무기 좀 준다고 뭐 그러겠어요. 미국은 여론이 확 돌았습니다. 저렇게 인권하고 이상한 나라한테 무기를 주다니 설사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하도록 인질 가족들까지. 그게 이란 콘트라 사건입니다. 레이건이 탄핵당할 뻔했어요. 니카라구아 콘트라는 뭐냐면 1962년도에 소모사라거나 웨스트포인트 나온 군사 독재 정권을 했는데 산진스타라고 공산 게릴라들이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산 게릴라들이 실정을 거듭하니까 70년 말부터 우익 게릴라들이 반정부 활동을 해요. 여기에 무기를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익 게릴라들이 이 사람들이 마약도 거래하고 뭐 부녀자 극간도 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별로예요. 그게 CNN이나 막 보도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을 지키지는 못하는 군대 설사 우리 국가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무기를 해주는 것은 반인권적인 조치다. 그래서 살짝 대주다가 걸렸어요. 그게 이란 콘트라 사건이에요. 니카라구아 콘트라 사건.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94년도 제네바 합의를 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미북 수교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울브라이트가 하고 조명록이가 DC에 가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왜 미북 수교를 하려고 그러면 미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분질입니다. 그런데 왜 포기한지 아세요? 북한이 농축우라늄 문제도 일으켰지만 공화당에서 통상 인권은 민주당이 강한데 공화당이 역으로 공격합니다. 역으로. 그래서 저렇게 인권 참아 있는 국가하고 어떻게 수교하느냐 하니까 민주당에서 클린턴한테 입도 꺼내지 마라. 그거 그렇지 않아도 네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여자하고 이상한 짓, 인턴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얼굴 팔리고 질 것 같은데 너 그것까지 꺼내면 우리 완전히 간다. 그래서 덜 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길게 드렸냐면 미북 수교, 미의회 2분지 1 동의, 평화협정, 상원 3분지 67명, 미 헌법 개정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인권 있는 국가가 저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그걸 요청했는데 빨리 인권특위 만들어서 내년에 공화당은 보수니 우리다 이게 아니고 민주당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를 이렇게 버리면 절대 미국이 북한에 주고자 하는 중요한 보상은 출발도 못합니다. 그건 분명히 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사실은 전혀 이야기를 안 듣겠지만은 북비핵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핵화가 실패할 걸 대비해서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첫 단계에서는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해야 됩니다. 핵 공유 협정 안 하려면 우리 핵 잠재력을 높여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 수단으로 쓰면서 우리가 핵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책을 가지느냐. 핵 균형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핵무장을 하느냐, 핵 잠재력을 높이느냐, 그다음 동시에 미국의 핵을 우리처럼 쓸 수 있도록 훨씬 나토식의
핵 공유 정책을 협정을 만들어내느냐 이래서 하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자주국방 이게 실패 시 대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안 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여론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도부가 압박을 느낍니다. 저거 안 하면 2020년 총선에 교섭단체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할 겁니다.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북한하고 똑같아요. 선의로 절대 안 합니다. 그걸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정치적 질식 상태를 만들어야 정책을 바꾼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정 편향 사고에 탈피해서 우리가 드러날 진짜 진실의 문 앞에 설 준비를 지금부터 올연말까지 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아이고, 이제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겠습니다.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북비핵화가 세 가지거든요. 가장 완벽한 비핵화는 뭐냐면 북한의 정권의 아까 속성이 정권을 교체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북한을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군사적 비핵화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 우선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북핵 협상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서 평화적 비핵화의 가능성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안 써서 2017년도에 아마 하는 척 하다가 말았습니다. 절대 끈을 놓지 말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건 조성은 북이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2017년 상황으로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목표와 전략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북비핵화는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안보와 평화를 위한 수단임을 확실히 명심을 하고 받을 거는 확실히 받자. 줘도 되고 줄 수 있는 것만 주자. 안보는 줄 수는 있지만 절세 줘서는 안 되는 보상이고 북이 내부 모순에 의한 체제 보상은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래서 절대 주면 안 되고 줄 수도 없는 것을 준다고 덜렁 약속해가지고 나중에 엉망이 만들지 말자. 줄 것만 주자. 줄 거 주는 것은 외교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이다. 이 원칙을 정해놓고 이 보상도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비핵화 입구에서 줄 것인가 마지막 비핵화 출구에서 줄 것인가 중간에 줄 것인가 내가 줄 수 있는 카드를 딱 골라놓고 안 되는 거 빼놓고 외교적 경제적 보상 카드를 쫙 열거를 해서 요거는 언제 준다는 걸 정확하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학교 다니고 맨 싸움박질을 합니다. 한 달 내내 안 가. 불렀어. 제가 100만 원을 굉장히 귀중시하거든. 100만 원만 달라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야, 아빠가 앞으로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학교 계속 나가고 반에서 30등 안에 들면 100만 원 줄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약속에 그 당근에 혹한 우리 아들이 학교에 한 달 동안 안 가다 드디어 갔습니다. 부부가 감동의 물결입니다. 엉엉 웁니다. 집에 와서 100만 원 줘버립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야 저런 것들은 설사 카드를 주도 안 될 카드지만 굳이 줘서 조금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줄 카드를 입장도 안 해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재부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북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 이게 가장 큰 게 인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마지막 숨통을 조여서 러시아를 경멸시킬 때 4가지 전략을 썼는데요. 여기 한 소개하면 우선 외교적인 전략, 우리 친미 국가를 진영을 단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공산권에 대해서 홍보 심진을 씁니다. 악의 제국. 그러니까 브레즈네프가 나 그렇게 그 좋은 서방에서 또 언론에서 때려요. 그러니까 브레즈네프가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이게 문제는 나쁜 남자가 착한 남자인 척 할 때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솔제니친 풀어주고 바이엔사 폴란드 노조를 진압을 못해요. 그러니까 동국군이 팍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SDI 미사일 날라오면 우주에서 레이저로 쏴서 없애버리겠다.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구라죠. 구라. 소련은 미국의 구라에 속아가지고 국방비를 없는 돈에 3배나 넓혀서 아주 거들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련의 모든 부의 원천인 저유가 정책을 펴요. 석유에. 그러니까 2차 오일쇼크가 나서 1불에 36달러 하던 것이 산유국 정산시키고 그래서 85년도 1불에 28달러까지 내렸는데 결정적인 것이 북해산 브렌트요. 그러니까 70년 중반에 해상유진이 발견됐는데 돈이 없어 영국이 개발을 못하던 것을 레이건 정부가
월가를 동원해가지고 로얄 터치셀한테 그걸 개발해요. 그게 오늘날 북한산 브랜트입니다. 85년 말에 터졌습니다. 그게 $1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련이 89년도 그들을 놔서 파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국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라이벌인 소련을 깨기 위해서 저유가를 핀 바람에 우리가 저유가가 왔습니다. 3대 호황의 첫 번째입니다. 경제 라이벌인 일본을 두들겨 부시기 위해서 85년 파라자비를 했는데 그래서 원저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앵고를 시키니까 금리 부담이 되니까 저금리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중화공업이 돈을 많이 안 내, 돈이 당장 안 되고 우리 한국 경제에 큰 건설을 해놨는데 주름살이 있는 순간 우리 전두환 정부에서 철저한 한미 공제에 의해서 미국이 2등을 두들겨 펼 때 옆에 붙어서 반사이익을 다 봐서 중화공업화학대국은 바로 그때 86년, 7년, 8년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라는 3대 호황은 미국이 경제적 라이벌인 일본과 안보적 라이벌인 소련을 두들겨 때리면서 나온 결과였어요. 지금 중국을 두들겨 빼면서 나온 결과 세계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때 80년대처럼 반사이익을 얻기는커녕 같이 가게 생긴 것이 한국의 커다란 리스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 실패 가능성에 대비한 아까 공유체제, 우리의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은 군사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응 능력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지도부 제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확정 파괴라고 하는 것이 대개 거래 대상이 양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주민 500만, 서울 시민 500만이 한 방에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자는 게 일반적인 공포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평양 주민 몇백만, 천만이 됐든 간에 김정은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주민도 그것을 인정해요. 총폭탄 정신으로 최고존엄을 존엄하자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국민의 목숨과 김정은 지도부의 목숨은 등가로 교환할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은 북한의 대량 파괴를 의미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래식 정밀 타격은 김정은 지도부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공포의 균형으로서 완전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가지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 이런 말이고요. 첨단 비핵 전략무기 개발.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은 70몇 년 전에 개발된 지금도 설계도만 있고 물질만 있으면 서울공대 학생들이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급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위력이 커서 68년도 기존 갖고 있던 나라는 갖고 나머지는 못 갖게 해서 국제 레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 무기라든지 비살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전자전 무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전략 무기들이 지금 굉장히 또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언젠가 이 위력이 세상에 밝혀지는 날 반드시 국제 레짐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개발한 나라들은 갖고 있고 앞으로 개발하지 못해. 국제 레짐이 갖고 있던 사람과 갖고 없던 사람이 커다란 시장 장벽을 쳐버립니다. 그래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게 아까 저 네 가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런 첨단 전력들은 어떤 무기들이냐면 어떤 배경 기술들이냐면 첨단 ICT 기술이나 나노 기술이나 첨단 소재 기술이나 우주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AI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70년대 닉슨이 들어서고 카트까지 들어서서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했습니다. 자주국방 하려고 하니까 중화공업 인프라가 없으니까 21조 방위세부터 21조의 재원을 모아서 중화공업 중점 투자합니다. 대한민국 먹거리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 제대로 된 정부가 써서 저거 투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술이 있죠. 우리 아들 손자들이 다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70년대 자주국방은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밑거름이었다면 제2의 자주국방은 또다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두 번째 밑거름이 될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죽을 것 같아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듯이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한 대한민국의 DNA가 더 내고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